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 김보람입니다. 어제부터 꽃샘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내일 낮부터 추위가 물러나고 나면 기온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부터 생각보다 빨리 여름이 오려나 느끼실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온도부터 뜨겁게 달궈주실 멘토를 소개해야겠죠. 화요일의 멘토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가치 투자에 전략을 더한 플러스 알파 매매의 달인 오현진 멘토입니다. 네,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이야기부터 잠깐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가 2,000을 넘어서게 되자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펀드 환매 물량이 계속해서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느낌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수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게 될지, 투신권의 매물 언제까지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요즘에 참 매도하는 주체를 보면 기관의 매도인데 특히 네. 그중에서도 투신의 매도가 굉장히 좀 강하게 쏟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과거 학습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신의 매도는 보통 이제 펀드 환매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식형 펀드가 5거래일 연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2000포인트 초반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이 펀드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학습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2000포인트 초반에서 지수가 빨리 가지 않을 때는 펀드 환매에 대한 욕구가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수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 사례를 또 생각해 보면 이제 지수가 2050포인트를 넘어서면 펀드 환매 물량이 급격하게 축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펀드 환매가 진정돼서 지수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외국인이 매수를 이제 잘 해줘서 2050포인트를 넘어가야 그때 가서는 펀드 환매에 대한 압박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당분간 이 지수대에서 계속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면 펀드 환매는 조금 더 나올 여지는 있고 그런 부분들은 지수의 상단을 제한시킬 수는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 학습 효과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2,000선 부근에서 지수가 밀려났기 때문에 학습 효과로 인한 투신권의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매수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050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투신권의 매물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전망하셨습니다. 네, 시장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의 종목 받아보기 전에 지난 종목 포트폴리오부터 점검하겠습니다. 두 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3월 10일 담았던 롯데쇼핑 아쉽게도 4% 손실이고요. 그 다음으로 담았던 한꿀과 컴퓨터는 현재 2% 정도 손실입니다. 네, 아직은 조금 아쉬운 수익입니다. 시장 대비해서는 좀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AS 받아볼까요? 네, 뭐 두 종목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롯데쇼핑인데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아울렛 부분의 확장 그리고 해외 적자 축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알리바바의 쇼핑몰 입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주주총회가 있었어요. 근데 신격호 총괄 회장이 사내이사로 재선임이 됐고요. 배당금 같은 경우는 이제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소폭 상향 조정되었다. 이 정도만 이제 뭐 일주일간 있었던 일이 아닐까 싶고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크게 변함은 없는데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꺾인 모습이 다시 돌아오는지를 확인하자.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크게 매도라거나 크게 매수를 하는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조금 어려운 게 차라리 오르게 되면은 이제 기분이 좋고 떨어지게 되면 팔면 되는데 이렇게 횡보할 때가 가장 좀 그 판단을 내리시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지금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크게 잡히지는 않았어요. 굳이 현 시점에서 매도할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23만 원 이탈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한글과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오피스 소프트웨어에 따른 이제 공급 확대가 기대되고 최근에 있어서는 이 모바일 오피스 부분에 음성 인식을 함께 좀 도입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시장을 좀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터치스크린 관련해서 기술 특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시장의 기대치가 그 부분을 넘어서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움직일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역시 차트를 보시면 이게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18,000원 초반대에서는 일단 지지를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 홀딩 관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이제 처음에 정해드렸던 17,500원으로 역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쇼핑과 한글과 컴퓨터 모두 손절가를 터치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홀딩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AS를 모두 받아봤고요.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확인합니다. 네, 종목 세일즈 화요일의 종목 LG 이노텍입니다. 네, LG 이노텍은 LG 계열의 종합 부품 업체인데요. 최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놨던 기업이었는데 1분기 실적도 기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추천 포인트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LG 이노텍 하면 이제 종합 부품 업체입니다. LG 네. 계열사고요. 그래서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는 부분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제 언급드릴 포인트는 카메라 모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부분 같은 경우 계속해서 견조한 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가장 수익 개선의 가능성이 높은 게 카메라 모듈이에요. 네. 왜냐면은 카메라 모듈이 들어가지 않는 스마트폰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맞아요. 카메라 모듈은 이제 전면에도 들어가고 후면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갈수록 품질도 향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카메라 모듈 업체의 주가는 단기적인 흔들림이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OIS를 적용한 카메라 모듈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손떨림 방지 장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진을 찍다 보면 사람이 찍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진이 좀 흔들려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수전증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흔들려서 찍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안정시켜 주는 게 이 OIS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 OIS가 적용된 카메라 모듈이 팔리게 된다면 당연히 이전 카메라 모듈보단 비싸겠죠. 네. 그러면 단가 상승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매출이 커지는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특히 LG 이노텍은 이 OIS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LG 이노텍 하면 아이폰 6의 판매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 상당히 판매 호조를 기록을 하고 있고, 2분기에는 1분기만큼까지 잘 팔리진 않겠죠. 네. 하지만 여전히 수요는 좀 견조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매출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두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는 역시 LG 계열사이기 때문에 LG전자에서 어떤 스마트폰이 나오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LG전자가 준비하고 있는 게 슈퍼 프리미엄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전에 G 시리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고가의 스마트폰을 출시하겠다. 네. 가격은 100만 원 거의 초반대에서 중반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땐 이게 나쁜 전략이 아닌 게, 지금은 그 스마트폰의 대세가 중저가로 고착화되어 있지만 고가 스마트폰,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수요를 잡으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관련된 부품들이 채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스마트폰의 고화소화 추세입니다. 향후에는 아마 2천만 화소 정도의 그 도입은 네.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갤럭시 S6가 1600만 화소를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네. 앞으로도 이제 1600만 화소가 일반화되고, 그다음에 2000만 화소, 2500만 화소 정도까지는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사람이 시야각으로 이제 인지할 수 없는 화소 수가 거의 한 3000만 화소 정도? 네. 아마 그 이상이 되면은 이제 화소를 높여도 눈이 인지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화소 경쟁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OIS를 말씀드리면서 단가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화소 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판매 단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전면 카메라입니다. 요즘에는 셀카가 상당히 좀 유행이죠. 셀카봉도 많이 팔리고, 그러면서 전면 카메라가 예전에는 원래 화질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후면 카메라에 이어서 전면 카메라도 기본이 500만 화소입니다. 앞으로는 전면 카메라도 1000만 화소까지는 진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의 화소수 성장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역시 LG 이노텍의 카메라 매출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카메라 모듈 다음으로 LG 이노텍의 매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패키지 기판인데요. 이 기판 부문의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기판 부분도 상당히 좀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향후 3년간 약 연평균 40% 수준의 성장을 보였고 앞으로도 20-30%의 견조한 성장은 몇 년간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판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T 그 제품 아무거나 뜯어봤을 때 초록색 판이 웬만하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네. 이제 기본적으로 패키지 기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LG 이노텍의 FCCSP의 품질 향상으로 고객군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대면적화에 의해서 ASP가 증가를 하는데 이 대면적화라는 것은 화면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보시면 스마트폰도 화면이 커지고 태블릿 같은 경우 계속해서 커지다가 요즘에 작은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모바일 기기들이 웬만하면 큰 화면을 다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큰 화면일수록 판매 단가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종 전자기기의 터치 패널로도 채용이 확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만 이제 터치 패널을 채용을 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뭐 애플워치도 이제 출시가 되니까 네. 시계도 이제 터치할 수 있게 되고 네.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기계가 나오게 된다면 요즘에는 뭐 노트북도 거의 터치가 된 노트북들이 맞아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그러면 터치 패널이 웬만한 기기에는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터치 패널을 공급하고 있는 LG 이노텍의 실적 향상도 어쨌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모바일용 무선 충전 모듈 공급입니다. 예. 이번에 갤럭시 S6에서 무선 충전을 도입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갤럭시 S6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무선 충전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고, 요즘에 보시면 무선 충전 관련주의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RF텍이라든지 뭐 크로버 하이텍 같은 경우들 원만한 상승 혹은 급등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나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 무선 충전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LG 이노텍에도 어느 정도의 수혜가 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까지는 그 무선 충전이 그렇게까지 효용적이지는 않아요. 지금은 자기 유도 방식이라고 해서 그 충전 패드에 이제 올려놔야지만 충전이 네. 되는 방식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올려놓는 거랑 꽂는 거랑 무슨 차이냐, 무슨 차이가 있겠냐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맞아요. 앞으로는 이제 충전 거리가 계속해서 길어질 겁니다. 지금은 1cm 내외밖에 안 되지만 30cm, 50cm, 뭐 1m, 2m까지도 길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게 이제 유도 방식에서 공징 방식으로 넘어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부터는 무선 시장이 거의 폭발적으로 개화가 되겠죠. 단지 시기의 문제지 그 방식으로는 반드시 진행될 수밖에 없고, 또 주가라는 게 어차피 뭐 미래에 대한 모멘텀을 선반영하는 거니까 네. LG 이노텍도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선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스마트폰만 무선 충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디카라든지 태블릿, 노트북까지도 적용 범위가 상당히 확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커피숍 가면은 요즘에는 뭐 콘센트밖에 없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 무선 충전 패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전반적으로 좀 보급이 되지 맞아요.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겠네요. 있고요. 뒤에 그림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FCCSP가 적용되는 전자기기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대로 스마트폰도 있고 태블릿 네. PC, 뭐 디카라든지 뭐 노트북까지 뭐 전반적으로 웬만한 기기에는 그냥 다 맞아요.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뭐 부품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G4 시리즈부터 아마 무선 충전이 좀 본격적으로 적용이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LG전자가 스마트폰의 부활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 G 시리즈거든요. 네. 그래서 G1부터 2, 3까지 판매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G4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G4의 무선 충전이 적용이 된다면 LG 이노텍의 무선 충전 모듈 공급도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카메라 모듈이나 지금 바로 살펴본 패키지 기판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사실은 LED 쪽은 적자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역시 이제 LG 이노텍의 그 LED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네. 것 같아요. 만약에 사실 지금 LG 이노텍이 그 LED 부분에서 흑자를 내고 있다면 네. 주가는 지금보다 1.5배 이상은 이미 상승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 부분이 올해 흑자로 돌아서냐?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LED 부분의 적자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중국의 이제 저가 LED 업체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항상 그 공급 과잉 경쟁이 나오면 중국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중국 같은 경우 워낙에 그 대량 생산이라든지 뭐 저렴한 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LED 시장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진흙탕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추세가 현재 그 나오는 리포트들을 보자면 향후 약 2, 3년간은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ED 업황이 2, 3년 내에 극적으로 턴어라운드 하기는 조금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래도 올해 LED 부분 같은 경우 영업 적자가 대폭 줄어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올해는 영업 적자 한 40억 정도 수준으로 작년 약 80억 원 수준에서는 절반 정도는 그래도 영업 적자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를 지나서 내년 정도에는 LED 부분에서 흑자 턴어라운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LED 조명 부분은 상당히 좀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부가 가치 상품들의 판매도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LED 조명 같은 경우 지금 보급이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LED 조명이 이제 가정에 잘 보급이 네. 못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싼 가격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LED 조명은 기존 조명에 비해서 사용 시간도 훨씬 길고 친환경적이고 눈의 피로도 덜하고 나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전구를 오래 쓴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도 기존에 몇천 원이면 바꿀 수 있는 전구를 몇만 원짜리 LED 조명으로 바꾸기는 솔직히 선뜻 손이 안 갑니다.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10,000원대 초반까지도 지금 떨어진 가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정용 LED 조명 보급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중에서 지하철 내에 LED 조명 교체를 완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로등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LED 조명이 이제 북미 자동차 업체에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는 그 글로벌 매출 부분에 있어서의 그 매출이 사실 좀 미진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글로벌 그 북미 자동차 업체 공급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해외 매출도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량용 LED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큽니다. 그래서 2017년에 2조 규모까지 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올해 한 7월 정도부터 이제 차량에 그 주간 전조등을 의무적으로 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간 전조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낮에 전조등을 켜고 다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이제 켜는 이유는 실제로 실험을 해봤는데 낮에도 자동차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그 네. 낮에 주간 전조등을 킨 다음에는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선진국에서는 주간 전조등 의무화를 실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7월부터 주간 전조등 장착이 의무화되게 된다면 LED 조명의 그 차량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네. 뭐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 보시는 대로 이제 영업 적자 축소 추이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사실 저 흑자가 2015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저 때도 흑자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적자를 계속해서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뭐 분명하니까 네. LED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픈 손가락인 LED 부문도 일단 적자는 많이 개선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량용 LED를 말씀해 주셔서 생각이 났는데요. 이 차량 부품 쪽으로도 성장 전망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의 모멘텀이 정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2017년에 1조 원의 매출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LG 이노텍의 전체 매출에서 10에서 15%까지는 차지하는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모터와 센서, 모듈과 LED 램프 부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ABS 모터에서 LG 이노텍이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데, 이 ABS라는 것은 이제 그 특수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한번 밟았을 때 바퀴가 한 번에 잡히게 되면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도는 현상이 있는데, 네. 이 ABS를 적용하게 되면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동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해주는 장치고, 이 ABS 모터 부분의 판매가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자동차의 카메라가 갈수록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후진을 하게 된다고 뭐 후방 카메라가 켜지거나 이런 거 없었어요. 근데 네. 요즘에는 뭐 후방 카메라, 측방 카메라, 전면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달리죠. 네. 그래서 이런 카메라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LG 이노텍 역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가져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끝으로 요즘에 그 자율주행차에 대한 개발 진행이 한창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용 통신 모듈들도 LG 이노텍이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타 사물이라든지 앞차와의 거리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여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만큼 많은 통신 모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LG 이노텍이 바로 이 통신 모듈을 현재 시점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해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으로 아주 좋은 성적이었는데 최근 몇 년간 실적 추이가 어땠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LG노텍의 실적이 이제 매년 항상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분기 단위로는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만 연간으로는 개선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2011년 2년도에 매출액이 한 5조 정도였는데 2015년 올해에는 약 7조 정도의 매출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영업이익 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죠. 그래서 3,500억, 단기 순이익이 2천억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실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맞아요. 있고, 사실 이게 좀 증권사의 예측치니까 이거보다는 약간 또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적어도 작년보다 개선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성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적어도 작년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실적 전망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볼까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LG이노텍은 그래도 추세를 상방으로 좀 잡으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수급도 좀 긍정적이고 차트의 흐름 자체가 상방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시점도 매력적인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 잠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1.32% 정도 상승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LG노텍 매수가는 제가 11만에서 11만 4천 원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좀 담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LG노텍이 사실 뭐 소형주는 아니잖아요. 이게 맞아요. 올라간다고 해서 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급등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올라간다고 해도 이제 어느 정도 조정 그리고 어느 정도의 상승, 완만한 이제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금 올라온 것처럼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이제 11만 원에서 11만 4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좀 고점이 됐었던 가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물대로서 잡아드리는 목표가니까 네. 13만 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요즘에 보시면 제가 이제 뭐 외국인 수급 종목을 많이 갖고 나오는데, LG이노텍도 이제 외국인 수급 종목입니다. 역시 네. 수급만 크게 꺾이지 않는다면 우상하는 추세는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손절가는 제가 이제 10만 5천 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0만 5천 원은 어떤 가격이냐면 기존에 올라가고 있던 추세를 깨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만 타고 간다면 크게 네. 매도할 일은 없겠지만 일단 상승 추세를 깨는 가격인 10만 5천 원을 네. 하향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좀 매도하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차 목표 가격은 13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2차 목표 가격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네, 그것도 일단 차트를 보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볼 때 그 LG노텍이 지금 최고가였던 15만 원을 돌파하려면 LED 흑자 전환이거든요. 네. LED 흑자 전환이 올해 안에는 있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래서 네. 올해 안에 LG노텍이 사실 전고점인 15만 원을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LG이노텍이 이제 뭐 2차적으로 목표가를 잡는다면 최고가인 15만 원이 될 텐데, 15만 원까지 올라가려면 이제 글로벌 유동성 효과라든지 다른 경제적인 여건이 좀 받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1차적으로는 13만 원인데 만약에 13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 최종 목표가 뭐 15만 원 정도까지 현 시점에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종 목표 가격은 전고점인 15만 원까지 바라보시지만 일단은 올해 안에 돌파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십니다. 다시 한번 가격 전략 화면 통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LG이노텍 매수 가격은 11만 원에서 11만 4천 원까지 조금 조정받았을 때 들어가 보시자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13만 원, 손절 가격은 10만 5천 원 정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률은 언제든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저희 종목 세일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